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이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이 부동산 매입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좋은 길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두 곳 갑니다. 보시는 두 곳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태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이번 주면 이제 명절이 최대 명절인 설날이 이제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고 뭐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답변을 하고 후속 대책을 나온다는 얘기들 되게 많은데 이번 명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안부 전화를 하시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그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얼마 정도의 어떤 공급을 하는지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이 좀 허락하면 그럼 과연 우선 공급권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 대책이라고 부르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글씨인데요. 압도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25번 대책 중에 가장 많은 대책이 아닌가, 가장 많은 공급 대책. 물론 127만 호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지는 않지만 도심에 가장 많은 공급을 하겠다라는 대책의 핵심이 숨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감한 규제를 혁신하겠다. 즉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설계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민간에게 이익을 주진 않고 공공이 주도를 하니까 이익을 좀 나누자. 그래서 이익 공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예전처럼 거의 다 정부가 가져가고 80% 이상을 공공으로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핵심 키워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80 플러스라는 주거 계획을 만들었는데 3080은 서울 도심에 30만 호 그리고 전국엔 80만 호를 만들겠다. 그보단 더 만들겠다. 그래서 308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는 최대 32만 호. 32만 호면 사실은 거의 강남 3구의 3분의 1 정도, 아니 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 보시면 되고, 전국에는 83만 호, 강남 3구 정도 위치되는 분당급의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지만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가장 큰 거는 용적률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4층까지 또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15층까지 완화하겠다라는 용적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예전에는 보통 지으면 올라가는 거에 더 추가되는 거에 80% 이상은 정부에 기부 체납을 해라 또는 싸게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50% 정도 수준으로 기부 체납을 완화했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소유권 등을 다 넘긴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뭐 강남의 모 단지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나올 것이다, 8억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 부담금 자체를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2년 거주의 뭐 이런 것도 좀 없애게 한다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 간소화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보통 맨 처음에 구역 지정, 물론 안전진단이 이제 재건축에 먼저지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개인의 소유권 넘어갈 때까지 보통 13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패스트 트랙을 해서 5년 이내에 끝내겠다. 5년 이내에 모든 어떤 정부에서 하는 거, 지자체에서 하는 걸 나누는 것이 아니고 통합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와, 즉 예를 들어 서울에 한다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쳐서 통합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절차를 간소해서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대한 이익은 공유하겠다. 대신에 빨리 해주고 이익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전부 토지주들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공유를 하겠다. 그렇지만 적어도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익은 더 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다른 데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그 세입자들이 어떤 주거 대책을 만들다든지 하는 그런 핵심적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개선하는 걸로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발표된 내용은 이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뭐 40장 가까이 되는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럼 얼마씩을 짓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 물량을 도표로 나타내면 전체는 83만 6천호입니다. 83만 6천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전에 127만 호 가까이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만든다라는 계획입니다. 200만 호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뭐 상상이 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정비사업 쪽에서 13만, 그리고 도심, 뭐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에 있는 뭐 일종 주거 지역인데 낮은 층들, 뭐 2층, 3층밖에 없었던 그런 층들을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또 만들고요. 그리고 재생 사업을 통해 또 5,000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소규모 사업지, 그리고 새로운 공공택지, 뭐 4기 신도시는 아니라고 발표를 했지만 거의 4기 신도시에 준하는 그런 공공택지를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서 전체 8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57만 호는 도심 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상당히 가까운 경기와 가까운 도심 내에서 57만 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26만 호는 신규 택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는 수도권에 가까운, 서울에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 많이 얘기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하남의 간북지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신도시급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26만 호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호 가까이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총 5가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83만 호를 지금 만들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심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소규모 재개발까지 풀어서 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그 주택수를 공급하겠다는 거고 약 30만 호, 30만 호 좀 더 많지만 약 30만 호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첫 번째 역세권, 역에서 가까운 것을, 원래는 역세권이라 하면 예전에는 뭐 좁게 봐서 250m,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넓게 봐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가까운 또 중공업 지역들, 중공업 지역들이 예전에는 사실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많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하기 상당히 좋은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세권과 군공업지를 활용해서 3년 한시법을 만들어서 뭐 공공인재 발굴을 해서 이 지역이 좋겠다라고 해서 토지주들의 허가를 받게 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 두 번째, 토지주나 민간 기업들도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이 지역의 중공업 지역이고 이 지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시면 이만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통합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몇 년 걸리던 것을 5년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정리를 하겠다. 단 여기서 핵심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냥 정부에서 무조건 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75%니까 4분의 3인데 좀 더 완화해서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요건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용적률을 기존에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준다거나 또 기부 체납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적게 해서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익을 준다. 그래서 그 이익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C라든지 또 세입자 대책을 만들어서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기능을 중시한 상업 고밀지구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과 그리고 경공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산업 융합지구를 만들고, 저규모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더욱더 많이 들리는 활성화지구로 만들어서 세 가지 지구로 특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공급을 하겠다. 이런 핵심으로 보여주시면 좋고요. 두 표는 뭐 상당히 복잡한 표가 있지만 이쪽을 보시면 거의 공공이 많이 주관을 한다. 이제 민간의 이 모든 것들을 민간이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승인을 하던 것을 거의 공공이 위주가 되어서 진행을 해서 빨리 하겠다라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소유권 등을 공공이 가져오고 나중에 현물로 청산을 하거나 또는 우선 공급권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치르겠다. 왜 흐지부진하던 뭐 초지도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리스크나 모든 것들을 안고 추진하겠다는 핵심이고요. 13만 6천 호 정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이 직접 나서고 인센티브는 종상향을 한 단계 올리겠다. 즉 2종이다. 그럼 3종으로 올리고 3종이다. 그러면 준주거로 올리고 그래서 한 단계 종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상한을 해주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재건축에 적용되는 2년 거주 의무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최대한 30%를 더 주겠다. 100이라는 규모로 추산을 했을 때 100보다는 30%를 더 줘서 최대 130%까지는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든지 거주 의무를 미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돈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추진을 했던 것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도시 재생도 조금은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생은 뭐 창신동이나 여러 군데서 재생 사업을 했었는데 그냥 도로를 좀 닦아주고 새로운 시설보다는 가로등 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였는데 그런 거 외에 새롭게 재생도 약간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재생도 재개발과 약간은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3만 호 정도를 한다 하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주거 재생 혁신 지구를 통해서 도시 재생 지역에도 도시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걸로 해서 3만 호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를 26만 3천 호. 지금 30만 호가 지금 3기 신도시 정도인데 26만 3천 호니까 거의 30만 호가 가까운 수준으로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15군데에서 20군데 광역시 인접 또는 수도권 인접에 공공택지를 지정을 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지정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만 3천 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고 마지막은 단기로서 최대한 지금 뭐 공급을 4년 안에 드리는 건 지금까지 네 가지 방식은 짓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서 매입주택 또는 공실인, 호텔, 뭐 어떤 고시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좀 큰 것까지 공급을 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바로 매입 약정 세대. 그래서 이 호수를 바로 10만 호 정도를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들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공급이 확대가 될 텐데 물론 기간을 4년이라는 기간을 잡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책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주거가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마 시간상 허락하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분 또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과 1대1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전화로 신청하시고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좀 안내해 드릴까요? 궁금하신 내용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또 상담 관련해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투자 유망 지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이네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성북동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빌라가 이사 대책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상대적으로 신규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벌써 허가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 대책에서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다세대 주택은 성북 재개발 안에 있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지금 신청을 한 단지이고요. 성북동에도 여러 군데가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구역과 3구역, 지금 현재는 5구역으로 바뀌었지만 1구역과 3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해서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그런 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럼 좋으냐? 이곳은 바로 상당히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상당히 가까운 그리고 역에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든 아니면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든 간에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풍부한 임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탄탄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해서 포인트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서울 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에 따라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난개발이 없어서 상당히 미관상으로 깔끔한 지역 그리고 주거가 정비된다면 시너지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로 삼았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고요. 어디에 있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는 성북 1구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4호선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4호선은 이제 명동 그리고 충무로 같은 핵심 중심 업무지구를 지나는 곳인데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은 유명한 걸로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로로 많이 알려진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셔주면 좋은데 바로 위에 한정거장 위에 한성대역 입구가 있습니다. 한성대역 입구가 있는데 한성대 입구가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성북 1구역이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성북 1구역과 거의 길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 현재는 성북 5구역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공공재개발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건 아니지만 별도로 해서 따로따로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다 개발이 된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조금 더 지나서 성북 2구역, 지금 정릉 미아동 쪽에 있는 것과 공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 2구역이 쪽에 자리 잡고 밑으로는 3선 5구역 같은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이 돼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곳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이 다 현재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좋냐? 사실 처음에는 한성대역 입구라는 4호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핵심 노선을 가는 지하철이라서 상당히 빠르고 괜찮은 노선이지만 2호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승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멀리 가서 환승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드디어 동북선이라는 좀 경전철이지만 지하로 가는 경전철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전철은 핵심 지역과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전철이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다닌다면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전철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기역까지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십리에서 분당선 그리고 핵심 노선은 2호선, 5호선 같은 것과 환승이 되는 그런 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근에 들어온다면 이 지역은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복잡하지만 이게 지구 단위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걸로 해서 지구 단위가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계획된 거 안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정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고 그리고 주거 지역은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창릉역 연극 지원센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작 연극 지원센터는 한성대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데
총 3층 규모로 만들어지고 5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올해 정도에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대학로라든지 어떤 해화 근처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공원장, 공연장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곳에 집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소규모 극장이라든지 문화시설 할 수 있는 곳이 집결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은 상당히 상권도 발달하고 그리고 지대도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창작연극지원센터의 준공은 이 지역에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여지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1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1차는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현재 지역이 정해져 있는 곳, 그래서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두 번째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가 될 곳은 아직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 위주로 해서 발표가 될 건데 한 15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76% 정도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순위로 지금 뽑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명품 단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성북동에 있는 투룸 신축 기준 가격입니다.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는 투룸 기준으로 2억 5천에서 6억 6천 정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9천만 원, 1억 원 정도로 성북동의 다세대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 저희 태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천리포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수목원도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 시세가 1억 5천에서 4억 정도 사이.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입니다.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장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도심은 아니지만 명절이면 생각나는 곳, 또 휴가철이면 생각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안군 소원면, 태안에는 상당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쪽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투자 포인트는 3가지. 첫 번째는 세컨하우스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세컨하우스로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혹은 나 혼자 즐기지 않고 수익을 줘서라도 운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냥 바다가 보이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상당히 넓은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말리포 해수욕장도 있고요. 그리고 수목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했는 천리포 수목원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0만 명의 반려견 시대입니다. 반려견과 어디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많이 고가인데 반려견과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해서 포인트를 잡았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내려가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되면 이쪽에 천리포 해수욕장을 갈 수 있고요. 서울의 3대 해수욕장이 대천, 천안에 그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이 말리포, 대천 해수욕장 그런 해수욕장인데 그 말리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천리포 해수욕장이고 천리포 해수욕장을 끼고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만들어지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대천 해수욕장이 있고 현재 대천 해수욕장에서 원산도를 통해서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서 아마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어떤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위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 바로 앞에가 천리포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바로 옆에가 말리포, 그리고 이곳이 18만 평 규모의 천리포 수목원이다. 그래서 수목원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바다를 통해서 좀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냐면 이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가본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각광받는 곳이고요. 18만 평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저 터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 해저 터널이라고 그래서 대천 항부터 시작해서 원산도와 안면도를 가로지르는 그런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이 통과가 된다면 해저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도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관광지로 상당히 유명해지는 곳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다세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 바로 밑에 신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신진도라는 섬에 해상 케이블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돼서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관광 명소라서 숙박시설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려견 시대에 1,500만 명의 반려견이 있고 사실 갈 데도 없고 상당히 많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같이 놀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안에 어떤 도그파크라든지 그리고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큰 좋은 곳이다라고 보여지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하면 정말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목원, 그리고 바로 옆에 해수욕장이 또 있다. 그리고 2시간이면 간다. 마지막으로는 세컨하우스와 그리고 운영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안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격 정보 대표님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가격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평수에 따라서 약간은 다이가 있는데요. 1억 5천에서 4억 원 정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 대출은 50%에서 60%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안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40초 막 됐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자, 우리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정책의 실효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발표한 이사 부동산 대책의 그 실효성을 한번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목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 이사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라고 하네요. 획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획기적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 이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뤘었죠. 서울에 있는 역세권,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3년 한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두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을 LH나 SH 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에 있는데요. 자, 주거지 재생 혁신지구 신설을 해서 도시재생 지구에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택지의 신규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규모 정비를 확대를 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매입 약정을 해서 이렇게 전체 공급 물량을 무려 전국적으로는 83만 6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사업 유형별로 공급 물량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로는 무려 30만 6천 호,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으로 물량은 13만 6천 호,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3만 호,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는 26만 3천 호, 단기주택 확충으로는 10만 1천 호 해서 합의 총 83만 6천 호.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서울의 경우는 32만 3천 호, 인천 경기는 29만 3천 호, 5대 광역시에서 22만 호. 물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강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책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단기간에 정부로는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한 전국적으로 8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느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방안들도 담겨 있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논란이기도 한 내용이죠. 신규 매입자의 경우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겠다. 2월 4일부터 이후에 매수를 한 신규 매입자의 경우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 세대당 한 주택만 공급을 하겠다. 여러 주택이 동시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중에 한 채만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분 쪼개기 방지 내용으로 4일 이후에 허가건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전매 제한 기간이나 재당첨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금 청산이 지금 위헌 논란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세부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2월 4일이 기점이 되겠죠. 자,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지분 쪼개기로 지분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 당시의 재건축이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빌라를 구입을 해서 입주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그 지역이 당장에는 재개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가 2월 4일 이후에 만약에 훗날에 개발이 되더라도 2월 4일 이후에 계약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 내가 구입을 해서 입주 당시에는 개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훗날에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한 경우에도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다. 그리고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수요자분들한테도 피해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 지점이죠. 2월 4일 날 대책 발표된 2월 4일 기점 이후에 신규 매수를 했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떨어진 그런 물건들의 경우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조금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실수요자들 재산권 침해가 크다라고 해서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죠. 이 부분 역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반 공급이 늘어나는 공공 분양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특별 공급이 85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 정도 되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특별 공급 물량을 50%로 줄이죠. 그리고 일반 공급을 50%로 늘린다. 자, 그중에서 추첨제 도입되는 공공 분양에 되는 부분이 좀 논란이 또 역시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존 물량 중에서 100%를 순차제로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그 100% 중에 30%를 추첨제로 활용을 하겠다. 자, 기존의 100% 순차제라는 거는 기존의 청약 통장을 납입 횟수가 많았고 그리고 저축 총액이 큰 순, 즉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의 순차제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물량 중에 30%를 추첨제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30, 40 세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늘어나지만 그동안 무주택 기간을 길게 가지고 오면서 청약 통장을 장기간 보유했던 50대 이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사 부동산 대책의 종합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이렇게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개발 후보지가 무려 2곳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 곳곳이 자칫하면 난개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멸실이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값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런 상황에서 전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그 지역의 지가와 그리고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는 소유권의 경우가 시행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소유주들이 땅 주인이라든가 건물 주인들이 오히려 시행사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은 서울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동자동의 경우, 거기 쪽박천의 경우도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은 거기 토지 소유주들, 건물주 소유주들이 지금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청산에 대한 실수요자 위헌 논란이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될 건지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벌써부터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규제 때문에 막힌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이번 대책을 요약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집가 상승과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값 급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5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번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이 효과는 5년 이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까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풀어주신다고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려면은 그 실효성과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실효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의 규제가 발표됐지만 이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자, 이때까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잠시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어땠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또 다시 상승세에 전환되면은 다시 규제하고 또 관망 들어갔다가 또 상승되고 반복됐었죠. 그게 무려 몇 번입니까? 24번이었죠. 이번 이사 대책은 어떨까요? 이미 벌써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관망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되면서 지금 이번 대책도 과연 그 정부의 목적대로 실현이 가능할지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좀 벌써부터 의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왜 안 잡힐까? 그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지점이고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이렇게 오렌지 색깔. 요 지점이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은 어디일까요?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 과연 그 공급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바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구역 지정이 무려
683곳이 지정이 되었죠. 정비사업 구역으로서요. 683곳이 지정됐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점에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기존의 정비구역 그 중에 50% 이상을 393곳을 해제를 시켜버리죠. 해제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그 지역이 오히려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이 지역에 오히려 신축 빌라라든지 난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노후도가 떨어지겠죠? 자, 이거와 연관지어서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오히려 구역 지정을 해야만 되는 정비사업, 공공 정비사업으로 다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박원순 시장의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을 오히려 부정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 과연 앞으로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만큼 노후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의 어떤 동의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현 정부의 그러면 앞으로 공급 스케줄을 한번 또 따져봤습니다. 자, 보면 전체 물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무려 현 정부 들어서 발표한 물량으로는 전체 200만 호가 넘죠. 그 물량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무려 100만 호가 넘는데요. 곧 올해 내년 해서 6만 호 정도로 사전 청약을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착공 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상 입주 일정으로는 2026년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4 공급 대책 13만 2천 호의 같은 경우도 뭐 이 중에서 재건축은 지금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죠. 그 일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역시 착공과 준공을 통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2026년이나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죠. 2사 공급 대책 발표한 물량이 무려 83만 6천 호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2주 철거되기까지가 2025년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착공하고 공사 기간 3년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이번 공급 대책에서 입주 스케줄로 따진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이후라는 점에서 자, 이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하면 단기간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자,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기점은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 남은 한 1년 동안 적어도 올해는 집값의 상승세, 집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들 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주셨고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된다고요, 소장님? 네. 네, 막 그 2사 공급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찾아오시기도 편합니다. 논현역에서 3분 거리에 있고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을 해드리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번호로 여러분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또 유망 투자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갈게요. 중구 만리동 얘기 전해드립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2분입니다.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2사 공급 대책에서 어느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유망한 지역. 자,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중구 만리동이고요. 서울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엎어지면 코다울 정도로 가까운 위치, 지하철에서 가까운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자, 예상 실투자금은 적게는 한 1억 3천에서부터 1억 8천 정도 아주 착한 투자금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개발 이슈가 많죠. 만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광역 입체 교통 체계,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고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를 통해서 제2의 강남을 꿈꾸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바로 서울역과 맞닿은 지역이 바로 만리동이다. 서울역에서 바로 출구에서 지하철 쪽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 만리동.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주변부의 강북 중심 업무지구역, 그리고 공동역 업무지구, 용산 미니 신도시 R&D 업무지구, 여의도 금융허브 업무지구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 주변에 명문 대학가도 많고요. 개발 이슈 지역 중에 용산 그 공원, 한남 뉴타운 등 앞으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도 가까워지고 GTX A 노선이 서울역에서 바로 삼성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역에 있는 만리동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GTX를 탄다라면은 시간상으로 한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2030 서울 플랜, 서울의 도시계획도지요. 그중에 3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역, 여기 한양도성인데요. 바로 이 지점, 좋은 위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GTX A 노선과 GTX B 노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서울역,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만리동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역 만리동, 여기에 개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GTX A 노선, GTX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광명선까지도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는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향후에 지하화된다라고 하죠. 지하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화되고 이 지상 공간, 금싸라기 땅들이 복합 개발되면서 이 주변부,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부, 이 철로 주변부의 지가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을 시킨다. 이 주변부에 뭐라도 투자를 할 경우, 매수를 할 경우 충분한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공실 없이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바로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부 복합 개발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7017이라는 서울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가 관광 상품화가 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리동과 이 반대쪽에 있는 세종대로라든가 숭대문, 남대문 시장, 회원동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서울역에 있는 북부 복합 역세권만 개발이 된다면 하나의 만리동과 이쪽 지역 역세권까지, 서울 역세권까지 하나가 되면서 세계적인 한국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위치가 이만큼 꽤 넓은 면적의 이쪽이 코레일 부지고요. 여기가 서울로 1017로 만리동과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역이 바로 여기에 있죠. 중앙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향후에 이 전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로 인접한 주거지하라고 볼 수 있는 만리동을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표한 이제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한 요 조감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타운 그리고 호텔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들어오고서고요. 주거 시설이 들어오고 바로 여기가 1017로가 바로 뒤편에 보이시죠? 주거 시설들이 보이시죠? 이 동네가 바로 만리동과 연결이 되고 서울역과 연결이 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관광 도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실시 설계가 시작된다면 완공 시점을 한 3년 후로 내다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만리동 일대는 충분히 시세 차익과 그리고 임대 사업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리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시세가 3억 7,500 그리고 한 4억 9,50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세를 2억 4,500 정도, 3억 1,500 정도를 놓는다면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어느 정도 한 착한 가격으로 미리 이 유망한 지역을 선점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많은 곳에서 개발 압력 높은 서울역 주변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세미나 정보 좀 일러주실까요? 네. 네. 또 마침 2월 4일 날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 지역과 같이 만리동과 같이 또 저런 지역을 또 TV로 보면은 또 하나 꼭 한번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그냥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할 때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가 뭐라고 했죠?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민 많이 한 분들은 부자가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결정을 제대로 한 분들은 지금 현 정부 4년 동안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끔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번호가 2번호입니다.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